일단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실 좀 좋지는 않았어요. 다우지수가 1.15% 하락을 했고요. S&P 500 1.02%, 나스닥 지수도 0.7%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약보합에 이어서 이제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하면서 10월 증시의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은 좀 희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밤에 또 큰 놈이 오니까 아마 맞아요. 조금 불안해서인지 아직 포지션을 잡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경계 심리가 좀 만연하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조금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좀 재차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임금발 그리고 에너지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내일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 지금 예상치가 한 5.1% 정도 나오고 있고 이게 지난달에도 5.2%였는데 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인플레가 잡히기 좀 힘들다라는 우려들이 좀 계속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휘발유 가격이 다시 좀 상승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뭐 이런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이제 계절성도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제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 감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골드만삭스에서 4분기에 유가 전망을 110달러까지 또 높여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진짜 인플레이션 그 전에 100달러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 잡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닐 카시카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매파적인 발언이었는데요. 우리는 금리 인상 선언을 중단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중단으로부터 우리는 꽤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내년부터는 이제 피봇,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좀 전환할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좀 워워했었어요. 연준에서 계속. 그런데 이거에서 더 나아가서 피봇은 뭐커녕 오히려 인상 기조를 계속 가겠다라는 이게 멘트거든요. 그래서 중단을 선언하기에도 아직 멀었다라는 이런 멘트들이 시장에는 또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21만 9천 건으로 이게 집계가 됐죠. 이것은 전월에 19만 건이라던가 시장의 전망치 20만 3천 건보다도 매우 높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해고당한 그래서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거면 사실 시장에서는 이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일 재료였는데 이제 고용보고서 큰 놈이 기다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시장에서 크게 민감도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통상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기준이 25만 건 정도예요. 너무 적어요, 사실은 지금. 절대 수치 늘어났지만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밤에 발표될 비농업 신규 취업자 같은 경우도 뭐 20몇만이다. 그래서 안 좋다고 뭐 전달에 30만, 그 전달에 40만보다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경기 호황 때 20만이 평균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낮아도 너무 높다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용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과열됐던 고용 경기가 약간 이제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뭐 연준 관계자들이 저렇게 호키시한 발언을 해도 그러려니 해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고용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 정말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 예전에는 잘 나오면 호재고 못 나오면 악재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호재와 악재가 좀 뒤바뀌었죠. 네. 그래서 뭐 그 얘기 한번 짚고 가죠. 간밤에 나왔던 챌린저 해고 건수까지 같이 합쳐서 차트 블룸버그에 있어서 제가 만들지 않고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색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요. 위로 조금 끄트머리가 올라간 게 보이시죠? 특히 이제 2주 이상 받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15,000건 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뭔가 계절적으로 원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그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이제 약간 정상 궤도로 올라가나 조금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챌린저에서 발표하는 이제 민간 부분의 해고 발표 건수 이거는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언론에 나온 공식 발표 우리 몇 명 줄이겠습니다를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업 500대 기업을 합계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에 뒤져가지고 그걸 합계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된 해고 건수가 지금 29,989명
이고요. 전달 대비해서는 46.4% 늘어났고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67.6% 늘어났다. 최근에 이제 이 뉴스 저희가 이제 그 특징주라든지 주목이 기업하면서 많은 기업들의 해고 인력 구조조정 얘기들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우니까 인력을 줄이겠다라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 수치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옆에 차트 보시면 오렌지색도 늘어났지만 지금 그 회색으로 된 봉도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고 해고 발표가 늘어나니까 이걸 약간 선행지표라고 이해한다면 앞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밤 발표되는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 지금 25만 전망되고 있는데 이대로 나온다면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대 수치 자체는 여전히 높지만 추세적으로는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지금 전망치가 3.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전달하고 똑같아요. 이대로면. 그래서 3.7이라면 뭐 거의 역대급으로 낮기 때문에 한 40년 최저치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업률 아직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 지금 영준 전망대로면 내년 한 중반 되면 4.4%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가야 될 길이 더 멀다. 이렇게 본다면 뭐 연준 얘기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새겨 들으시는 게 서로 마음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자, 여기 이제 골드만에서 어제 이제 뭐 유가 전망도 했다고 했는데 S&P 500 시나리오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얘네가 연말 목표치를 4,300에서 3,600으로 내리면서 어느 정도 또 시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한데 그거 약간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코스틴 이 사람은 이 미국 주식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에서 이제 수석 전략가니까 그래도 꽤 이제 위치가 있는 이런 사람인데 부사장이에요. 부사장이에요. 몇 번 만나봤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사진은 한 4, 5년 전 사진이니까 지금은 이보다 조금 더 원숭미가 좀 있으실 것 같은 그런 저는 느낌이고요. 뭐 한 10년 전에 만나봐서. 그렇구나. 자, 이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제 더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시나리오별로 좀 증시를 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고객들에게 레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스팅 같은 경우에는 CPI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올해 약 6%, 내년 말에는 2.9%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연착륙, 소프트 랜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올 연말에는 그러면 S&P 500이 3,600까지 좀 떨어질 거고 그리고 내년 중반에도 3,600. 그러니까 떨어진 다음 그냥 계속 유지하는 수준으로 좀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내년 말쯤에는 이게 그때부터 하반기부터 돌아서면서 이제 4,000선까지 올라갈 것이야. 그런데 경착륙할 경우 그러니까 연준의 긴축이 강화돼서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에는 올 연말에도 S&P는 3,400까지 떨어질 수 있고 이게 내년 중반에는 3,150으로 갈 거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긴축의 효과들이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지수를 이제 더 떨어뜨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에는 좀 더 지수가 좀 상승을 하면서 3,7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이 전략가가 많은 투자자들은 경착륙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 이 경착륙 시나리오를 더 많이 봐야 할 수도 있는 뭐 더 무게가 실린 뭐 전망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어차피 다 전망이니까 뭐 적중률이 뭐 저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월가 이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이폰 14 얘기 업데이트 계속 해드린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UBS에서 간밤에 데이빗 보그트라고 애널리스트가 지금 자기가 체크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제품 대기 시간, 웨이팅 타임으로 보면 고가 모델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지금 증산 600만 대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사실은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졌던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최고가의 아이폰 14 프로 맥스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은 지금 35일 기다려야 된다 주문하고 지금 이미 출시가 된 상태거든요. 지금 사전 주문은 아니거든요. 이미 출시된 상태에서 실제 물건을 받아볼 때까지 35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전작인 아이폰 13 같은 경우는 34일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좋다는 거죠. 13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더 많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프로맥스 기준으로 35일, 또 유럽과 일본 같은 기준으로도 32일, 이게 전작인 13 같은 경우는 39일, 32일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유럽에서 지난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 내리면서 우려했던 게 유럽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유럽에서 아이폰 14 고가 제품이 안 팔릴 거야라고 해서 투자 의견을 내렸던 건데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지금 대기 시간으로 보면, 대기일수로 보면 13도 32일, 지금 14도 32일 프로맥스 대기하고 있다 유럽인들이 라고 본다면 뭐 이건 어쨌든 유통 채널을 체크한 거라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UBS의 업데이트된 데이터로는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아이폰 14 같은 경우 지금 4,800만 대 판매 추정을 했는데 지금 거시경제 역풍에도 이 추정치 그대로 부합하는 데이터다라고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애플 입장에서 썩 나쁜 데이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는 넷플릭스가 이제 생필품이 돼간다라는 내용인데요. 내셔널 리서치 그룹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미국 성인 2,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인 셋 중 2명이 인플레이션의 소비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이죠. 이 구독 서비스요.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은 이제 물건을 공짜로 받아보는 쿠팡 와우 회원하고 같은 거예요. 쿠팡 와우 회원을 보면 쿠팡 플레이라는 OTT를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마존도 무료 배송을 받으면서 아마존 프라임을 볼 수 있는 회원제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 아마존,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원 이제 구독 사이트죠. 이런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사람 넷 중에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외식비나 옷을 사는 의류 구입 비용, 또 비싼 음식료품을 구입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건 안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도 이렇게 물어봤더니 니네 매달 지출해서 구독요금 이렇게 넷플릭스나 아마존 또 디즈니 플러스 또 스포티파이에 나가는 구독료 너무 부담스럽지 않니? 그랬더니 구독료 비중이 상당해 우리 지출에서 라고 얘기한 사람이 미국 성인은 51%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구독요금으로 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지금 부담스러워 사실 느끼는데 미국인들은 저보다 더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저작권료에 대한 인식도가 더 강한 나라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절반은 그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데이터를 제가 찾아봤더니 미국 평균 지금 월 한 135달러 정도 구독 요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월 지출액의 17.8%를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49%는 상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감상으로 지금 이 구독 서비스에 대한 저항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내셔널 리서치 그룹에서는 이제 이 넷플릭스가 생필품처럼 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만 이제 해석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넷플릭스가 그만큼 우리 삶에서 떼놓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재화가 서비스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대부분 다 이제 자기 계좌나 신용카드에서 이게 이제 월정액으로 미리 떼기 때문에 사실 체감을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 부담은 굉장히 느낄 텐데 대부분 체감 못하고 그냥 매달 계약이 갱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내셔널 리서치 그룹 해석을 했고요. 실제 옆에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미국인들이 이 월간으로 각 요금 구독 요금제에 따라서 이 얼만큼 지금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지를 보면 25달러, 25에서 99달러, 199달러 미만은 연장률이 높은데 실제 400달러, 300달러, 200달러 때는 연장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지금 넷플릭스나 뭐 이런 요금들은 대부분 100달러 언저리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큰 어떤 부담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적어도 한 300~400달러는 돼야 계약을 취소하는 어떤 판단을 할 뭐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거지. 100달러, 200달러 미만은 거의 미국인들은 지금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쪽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가운 설문조사 결과일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이들은 가격이 싼 광고형 요금제 이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독에 따른 매출 계속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기 나름대로의 이제 경기의 어떤 저항성, 내성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더 크게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가져왔었고요. 또 하나는
JP 모건에서 간밤에 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난주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24억 달러 미국 주식을 순매도했는데 원화 기준으로 보면 3조 4천억 정도 일주일 동안 내다 팔았다는 거고요. 실제 2020년 3월 그러니까 팬데믹 선언된 이후에 지금 최대치로 주간으로 지금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순매도를.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팔았던 종목 보니까 역시 애플을 가장 많이 팔았다. 지난번에 사실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리면서 약세장에서 개인들이 여전히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몇몇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그 중에 이제 애플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애플마저 무너진다면 개인들의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시장 전체가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망가지다 보니까 애플 주식도 과감하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내다 팔고 있다. 무려 4억 7천만 달러치를 팔았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24억 달러 팔았는데 그중에 6분의 1 이상이 애플 주식 매도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레버리지 QQQ라고 되어 있는 게 3배 레버리지인데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숏이든 인버스든 그냥 일반 그 레버리지든 간에 ETF 좀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3배 레버리지 상품들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재고 부담이 커서 지난주에 좀 시장 주목을 받았던 나이키 주식을 좀 많이 팔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JP 모건에서 발표했고요. 그 내용 좀 전해 드리는 거. 알겠습니다. 네.